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생기초 개념 영어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생기초 개념 영어 7번째 시간인데요. 동명사 2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도 스텝 1 단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중요한 단어들부터 한번 쭉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평소보다 오늘 나오는 단어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오늘 꼭 쌤이랑 같이 단어 큰 소리로 읽으면서 바로 한번 익혀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 볼게요. enjoy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단어입니다. enjoy 하면 뭐예요? 즐기다. enjoy swimming 하면 수영하는 걸 즐기다 이런 뜻이 되겠죠. enjoy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finish 보겠습니다. 자, finish라고 읽고요. 얘는 끝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많이 듣죠.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너 숙제 끝냈니?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finish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한 동명사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들 계속 볼게요. 먼저 stop. 우리 stop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멈추다 라는 의미의 단어였죠. 그리고 mind. 자, mind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동사로 하면 꺼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특이하죠? mind, 꺼리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give up입니다. give up 하면 포기하다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친구에게 don't give up 하면 포기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give up 기억할 수 있겠죠? 이어서 avoid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자주 나올 단어예요. avoid 무슨 뜻일까요? avoid 하면 피하다예요. 피하다. avoid 피하다. 여러분 지금 같이 읽으면서 암기하고 계시죠? 자, 이어서 suggest입니다. 발음할 때는 강세를 뒤에 강하게 줄까요? 그러면 suggest, suggest. 네, 제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uggest.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consider 볼 텐데요. 여기서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강하게 더 보세요. 그럼 발음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consider. 한 번 더. consider. 네, consider 하면 고려하다 라는 의미예요. 역시 동명사 단원에서 여러분이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quit인데요. 지금 스펠링이 Q-U-I-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음할 때 quit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quit 그만두다예요. 예를 들어서 quit working 하면 일하는 것을 그만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quit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그리다와 관련된 단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draw, D-R-A-W. draw는 보통 선을 그릴 때, 스케치할 때 쓰는 단어고요. 이것보다 paint라고 하면 그리다, 칠하다, 뭔가 색을 입힌다의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말로 하면 다 그리다 라는 의미도 가능하니까 이 두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move. 자, move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얘는 움직이다 혹은 무언가를 옮기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smoke. 자, S-O-M-S-M-O-K-E. smoke 하면요, 담배를 피우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명사로는 연기라는 의미로도 실제로 쓰입니다. 오늘은 smoke가 담배를 피우다 라는 의미로 등장할 예정이에요. 다음으로 wait인데요. 우리 wait 하면 뭐예요? 기다리다입니다. 혹시 몰랐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junk food인데요. junk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쓰레기 음식이죠?
그런데 우리말로도 junk food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junk food 하면 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 junk food까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 단어들 정말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보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기초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명사의 기초를 한번 공부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약간의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동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공부해 볼 거고요. 이어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의 역할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 까먹더라도 진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명사가 뭐였죠? 동명사의 형태.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서 만든다. 일단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명사라는 건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였어요. 진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동명사에서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명사가 문장 안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동명사라는 건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안에서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동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치 명사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 역할을 할 때의 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주어는 뭐뭐은, 뭐뭐는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뭐뭐 하는 것은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running is fun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달리는 것은 재미있다가 되겠죠? 달리는 것은 이 부분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Reading books is important.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동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은, 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동명사는 목적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어요. 자, 우리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I stopped smoking.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어.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어. 뭐뭐 하는 것을 목적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He finished doing his homework. 그는 끝냈어요. 근데 뭐 하는 것을 끝냈어요? 숙제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여기서도 숙제하는 것을 이로 해석이 되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도 있어요. 자, 보어는 일반적으로 문장 속에서 뭐뭐이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명사가 보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바로 보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시 볼게요. My hobby is taking pictures 라고 했는데요. 나의 취미는 사진을 찍는 것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자,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니까 동명사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Her job is teaching English. 그녀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여기서도 동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이다.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동명사라는 건 마치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어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또는 보어 역할을 하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험에 정말 잘 출제되는 동명사의 역할이 있으니 그게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별표를 해볼게요. 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우리 예문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I stopped smoking. 지금 동명사가 동사인 stop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He finished doing his homework. 지금 동명사가 finish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동사 stop과 finish는 목적어 자리에 누구를 취한다? 동명사를 취한다. 다시 한번. 동사 stop과 finish는 목적어 자리에 누구를 취한다? ing, 동명사를 취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동사들은 stop과 finish처럼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취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라서 오늘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즉, 다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요, 반드시 어떤 형태를 써야 해요? 동명사 형태를 써야 합니다. 즉, finish, stop, quit, avoid, mind, give up, enjoy, suggest, consider 이런 동사들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동사의 어떤 형태를 써야 돼요? ing, 동명사 형태를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inish, 동명사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stop, 동명사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quit, 동명사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avoid, ing, 동명사 하면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가 되는 거예요. mind, ing는 뭘까요? mind는 꺼리다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give up, 동명사 하면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enjoy, suggest, consider 역시 목적어 자리에 누구를 취하더라? 동명사 형태를 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I quit running every morning. 자, 우리 quit이라는 동사에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quit은 바로 뒤 목적어 자리에 어떠한 형태를 취한다? quit은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를 취한다? 동명사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그냥 run이 아니라 running, 동명사의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왜 잘 나오냐면요. 여러분 주의사항 하나 볼게요.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 형태를 취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하라고 여러분에게 시험에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단원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투부정사를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want예요. 즉,
want는 바로 뒤에 to 부정사의 형태를 취하더라. 반면 want와 달리 여기 있는 동사들은 뒤에 어떤 형태를 취한다? 동명사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I quit to run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왜? quit이라는 동사가 뒤에 동명사만 취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기초 개념 연습으로 넘어가서 오늘 공부한 중요한 내용들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다음 문장에서 동명사가 쓰인 자리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동명사는 문장 안에서 마치 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문장씩 보면서 동명사가 어떤 자리에 쓰였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동명사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해볼게요. 동명사라는 건 동사 원형 뒤에 ing 붙인 거였죠? 그래서 running 동그라미 할게요. 해석을 해보면 달리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뭐뭐 하는 것은으로 해석이 됐어요. 뭐뭐 하는 것은 자, 우리 이렇게 은는으로 해석되는 부분 문장 안에서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이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2번 갈게요. I enjoy reading books 라고 했는데요. 나는 즐겨요. 근데 뭐 하는 걸 즐겨요? 책을 읽는 것을 즐깁니다. 자, 동명사 동그라미 해보면 reading이 되겠고요. 읽는 것을 이라고 해석돼요. 뭐뭐 하는 것을 이거 뭐예요? 을 목적어예요.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다음 3번 갈게요. My hobby is painting. 내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그림 그리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었네요. 뭐뭐 하는 것이다. 이거 무슨 자리? 보어 자리예요. 그쵸? 자, 하나 더 해볼게요. She finished cleaning the room. 여기서도 동명사부터 찾아볼까요? 동명사 어디 있어요? 네, cleaning.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끝냈습니다. 그 방을 청소하는 것을. 자, 뭐뭐 하는 것을 으로 해석됐어요. 우리 이거 무슨 자리? 네,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각 해석에 따라서 주어 자리에 쓰였는지, 목적어 자리에 쓰였는지, 혹은 보어 자리에 쓰였는지 여러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2번 가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1번을 보면 I enjoy watch movies. I enjoy watching movies 라고 했고요.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즐긴다 라고 했어요. 너무 쉬워요. 영화를 보는 것을 이라고 했으니까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동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동명사가 필요한 거죠. 뭐뭐 하는 것 이 자체가 ing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I enjoy watching movies가 되어야겠고요. 2번 She finished do her homework. She finished doing her homework. 그녀는 숙제하는 것을 끝냈다 라고 했어요. 역시 뭐뭐 하는 것이니까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she finished doing her homework가 되겠네요. 이어서 3번을 보면 He avoided meeting her. 그는 그녀를 만나는 것을 피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만나는 것을 이라고 했기 때문에 avoided 뒤에는 meeting 동명사 형태가 나와 주어야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라고 했고요.
창문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운데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동사를 보니까 mind, 꺼리다가 나와 있어요. 이 mind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 바로 뒷자리에 어떤 형태만 취한다고 했죠? 바로 동명사 ing 형태만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꺼립니까? 창문 여는 것을? 즉,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창문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모두 해석에 맞게 풀어보았지만 사실상 앞에 있는 동사들이 모두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기억나세요? enjoy, finish, avoid, mind 이러한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다 동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다면 우리 3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알맞게 고치세요 라고 하였어요. 1번을 보면 우리 Let's consider make a team 한번 볼게요. 자, consider 밑줄 쳐보겠습니다. 고려하다 consider 하면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make가 아니라 making으로 써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해봐도 그래요. 팀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다음 2번입니다. She suggested go home early 라고 했는데 suggest 밑줄 제안하다 여기서는 과거형이니까 제안했다예요. 이 동사 역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going으로 바뀌어야겠죠? She suggested going home early. 그녀는 집에 일찍 가는 것을 제안했다가 되겠습니다. 3번 He quit to play soccer. 자, quit 그만두다는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o play를 quitting, play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축구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4번 보시면 mind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무슨 형태만 취할 수 있다? ing 형태만 취할 수 있다. 그래서 wait를 wait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Do you mind ing 하면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한 동명사 개념을 핵심 문장 패턴과 함께 연습하는 문장 연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어진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말 뜻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고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패턴은 바로 Do you mind? ing. Do you mind? ing. 방금도 봤던 표현이에요.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의미입니다. 공손하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할 때는 Do you mind help me가 아니라 Do you mind helping me로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써야만 할까요? mind라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 형태만 취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2번 갈게요. 여기서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할 때는 Do you mind ing 쓴다고 했죠? 써볼게요. Do you mind? 여기서 기다려주다이니까 wait here인데 mind라는 동사 때문에 동명사 형태로 쓰고 이렇게 her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mind waiting here?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다음 3번 가방 좀 옮겨주실 수 있나요? 역시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고요. Move your bag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은 Do you mind ing 써주시면 됩니다. Do you mind? move 아니고 moving.
your bag.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Do you mind moving your bag? 다음 4번입니다. 창문을 닫아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도 역시 do you mind ing 이용할게요. 자, close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closing the window 이렇게 가주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창문을 닫아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 패턴 마무리해보고 이어서 두 번째 문장 패턴 가겠습니다. 역시 교과서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장 중 하나인데요. 바로 You should avoid ing 구문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뭐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의미예요. You should는 충고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너는 뭐뭐 해야 돼. 너는 뭐뭐 하는 게 좋아 라는 의미고요. avoid는 피하다. avoid는 목적어 자리에 ing만 취한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그럼 우리 6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는 정크푸드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 뭐뭐 하는 걸 피하는 게 좋아? You should avoid로 시작해야겠죠? 정크푸드 먹는 것, eat junk food인데 동명사 형태로 나와야겠죠. eating junk food. 정답 확인해 볼게요. You should avoid eating junk food. avoid의 목적어 자리 ing 써주세요. 7번, 너는 늦게 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너는 피하는 것이 좋다. You should avoid. 쓰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늦게 자는 것을 go to bed late의 동명사 형태니까 going to bed late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정답 확인. You should avoid going to bed late. 마지막 할게요. 너는 밤에 커피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너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You should avoid. 밤에 커피 마시는 것을 drink coffee at night인데 동명사 형태로 나와야 하니까 drinking coffee at nigh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You should avoid drinking coffee at night 이렇게 써주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되었다면 우리 오늘의 개념 복습 노트 보겠습니다. 동명사는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즉 명사처럼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